아마 혼자 하는 강의보다는 다 경험을 공유하기 때문에 같이 하는 강의가 될 것 같은데요. 먼저 한 가지 여쭙고 싶어요. 아기 키우면서 제일 힘드셨던 점? 예, 그러니까 제일 어려웠던 점 이런 거를 혹시 에피소드가 있으시면 하나씩 짧게 나누어 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우리 제일 몸이 힘든 우리 제일 생각에 잠기셨어요. 예, 막내부터 생생한 경험 한번 들어볼까요? 요즘은 매일 힘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감정을 잘 조절했다가 아기가 정말 귀엽고 미치겠어요. 사랑스러워서. 그런데 잠을 얘가 잘 안 자고 오늘은 좀 뭐 저한테 짜증을 낸다. 그러면 스물스물 다른 분이 올라와요. 저도 두 분이 와요. 헐크가 되는 거죠. 그런 저의 모습을 봤을 때 너무 내가 언제부터 이랬나 그런 자괴감에 빠지고요. 그리고 또 주변에 이제 저는 스포츠 아나운서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동기들은 지금 결혼을 거의 다 안 하고 열심히 그 라운드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같이 동기들 모임이나 그런 곳에 갔다 오면 거기선 엔돌핀을 치고 엄마 되게 좋아 우리 애들 귀여워 이러다가 집에 오면 쭈구리 같은 뭔가 갑자기 슬픔이 또 어디서 또 치고 올라오는 감정 기복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삶을 매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방송이 굉장히 기대되는 게 지금 힐링 같은 마음밭이잖아요. 힐링으로 빨리 바꾸고 싶은 그런 마음이 좀 있습니다. 도움이 돼야 될 텐데요. 도와주세요. 네, 도와주십시오. 네. 그럼 우리 아이순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우리 최대영 씨. 네, 예. 저는 그러니까 아빠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약간 친구처럼 다가가도 어떨 때는 너무 엄격하게 갈 때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는 뻔히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왜 그렇게 하지? 지켜보다가 안 되겠으면 제가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해버릴 때가 많더라고요. 근데 한 번은 이제 정말 제가 못 참고 둘째한테 굉장히 크게 화를 낸 적이 있어요. 근데 아이는 그거를 다른 식의 표현으로 하고 싶었는데 표현을 못 했던 건데 제가 그걸 못 참았던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막 화가 나고 아이도 울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제가 같이 울었어요. 미쳐. 내가 너가 그랬구나. 근데 내가 화를 냈구나. 그래가지고 근데 이게 정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너무 힘들어요. 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예. 아빠도 왔다 갔다 하네요. 그럼요. 엄마도 왔다 갔다 하고. 이 두 분 사이에서는 예, 수진 씨라고 부를게요. 왜냐면 네. 저희가 엄마가 된 순간 아무개 엄마로만 불리잖아요. 맞아요. 이거 너무 슬퍼요. 그러니까 이름을 까먹었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만이라도 우리 네. 이름으로 불렸으면 좋겠는데 예, 어떠신가요? 네, 저는 이제 음악을 했어요. 그래서 한때는 뭐 이제 뭐 소프라노 박수진 씨 이렇게 불리웠으나 결혼과 동시에 뭐 누구 엄마 하더니 갑자기 제 이름이 없어지더라고요. 예, 이제 하여튼 그런 세월을 지났는데 첫 아이 때는 친정 엄마가 전적으로 큰 아이를 맡아서 키워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때 일을 하셨나요? 네, 그때까지도 하고는 있었는데 근데 이게 제 일의 특성상 양립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쵸. 그래서 어느 순간에 접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들었는데 뭐 그냥 그 차에 이제 저희 남편도 그냥 전업주부로 사는 게 어떻겠느냐 제안을 좀 강력하게 했었죠. 그래서 그냥 전업주부로 살았는데 둘째를 이제 가졌는데 이게 뭔가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유주 씨처럼 그게 확 계속 너무너무 심하게 밀려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둘째를 조산을 했어요. 스트레스가 대단하셨군요. 그래서 예. 제가 우리 둘째를 지금 중학교 1학년인데 7달 반 만에 낳아서 아이고 1.4kg로 낳았어요, 그 아이를. 지금 그 애를 보면 정말 하나님께 진짜 오로지 감사인데 그래서 그 아이를 그렇게 낳고 나서 제가 좀 정신을 차렸죠. 그럼에도 채워지지 않는 과연 이게 맞는 결정이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자라고 건강해지는 거 보면 막 감사가 네네. 있지만 또 동시에 나는 사라졌다. 나는 뭐지? 더욱 막 사라졌죠. 이런. 예. 네. 엄마신데 직장 마음. 저도 조산을 했거든요. 큰애를. 아이고. 한 달 조산을 했는데 내가 뭐 잘못했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많이 네. 들게 되고 그러잖아요. 일하시다가 아니 좀 새벽 근무하고 뭐 이러면서 예. 좀 무리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힘들었던 게 직장하고 아직 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병행한다는 거에서 오는 그 굉장히 버거움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창 아이들 어리고 그럴 때는
아이 맡길 때가 사실 마땅하지 않아가지고 맞아요. 예. 첫째는 한 아이 보는 분이 대여섯 번 좀 바뀌었었고요. 두 번째 분은 그래서 육아하실 분을 한 분 잡고 제가 정말 한 5년 정도는 그 모시듯이 그분 바뀌지 않게. 그때 확실히 둘째가 더 안정적인 것 같기는 해요, 성격이. 근데 그때 너무 힘들 때는 회사에 탁 와서 가방을 탁 내려놓는 순간 한숨이 확 쉬어지면서 도착했다. 이제 이곳에 왔다. 그리고 또 퇴근하러 갈 때는 집에 들어가기가 굉장히 무서운 날도 있어요. 가면 아이들이 나를 기다리겠지. 이게 기쁘면서도 뭔가 약간 굉장히 두려울 때도 그런 날도 있었어요. 네. 뭐 벌써 눈가가 촉촉해지시네. 그래서 울면 안 되는데. 예. 퇴근이 없어요. 엄마는 퇴근이 없죠. 휴가도 예. 없어요. 예,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사회학적으로 풀어드릴 수 있어요. 예, 지금 얘기하신 그 네. 경험들이요. 사사실은 되게 고급 단어인데요. 네. 한번 여기 보시면 굉장히 길죠. 네. compartmentalization 이렇게 써 있는데요. 예, 괜히 멘탈이 나가겠고 이걸 이제 칸막이화라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 오로지 이런 양쪽 감정 있잖아요. 왔다 갔다 하는 이 감정은요. 현대인만 겪는 거예요. 현대 엄마들만. 혹은 육아에 참여하시는 아빠들도. 왜냐하면 그 이전의 엄마들은요. 이렇게 말하면 뭐하지만 양쪽 감정을 왔다 갔다 갖지는 않으셨어요. 왜? 삶이 나눠져 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 이전의 엄마들이 삶이 편하셨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네네. 하지만 적어도 일도 하시고 아이도 보시고 하는 게 한 삶 안에서 통합이 돼 있었죠. 혹시 전업주부가 언제부터 존재했는지 아세요? 두 분? 이게 인류 문명사에서 여성들이 계속 전업으로 주부인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보세요, 양반. 맞아. 예, 전업으로 주부 안 해도 되잖아요. 예, 그 막 조기를 구울까 하네. 뭐 이런 데 구워주는 사람 따로 있고. 예. 배고프네. 네, 남삭차라 이렇게. 예. 그렇잖아요. 그렇죠. 또 생산직 여성들도 이제 주로 이제 아기도 물론 봤지만 이제 밭농사도 해야 되고 길쌈도 해야 되고 막 이런 상황이니까 일하고 통합이 돼 있었죠. 육아가. 그러니까 막 전적으로 이제 아이 눈높이 맞추면서 뭐 EQ, IQ, 뭐 발달 단계 막 이러면서 온전히 아이의 성장에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으로 배치가 되는 이름은 현대에 와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책임감 막 완전 막중해진 거죠. 책임이잖아요. 무한 책임이 된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아이가 조금만 잘못돼도 다 내 그 책임이 모든 거는 엄마 책임이 되는 거예요. 죄책감. 죄책감도 전업으로 하는데 왜 이걸 못해? 이제 그러니까 아이가 결과물이 돼 버리는 거죠. 엄마의 결과물. 근데 엄마들은 어느 때부터 더 매달리게 되는 거고 이게 풀타임으로 매달리는 건데 그동안 배운 바 없고 그렇죠. 학교에서 배운 게 그게 아니잖아요. 학교에서는 또 계속 교육을 받았잖아요. 예. 네, 그래서 그러니까. 오늘 고급 단어 제가 좀 많이 알려드리려고 그러는데 이건 제가 만들었어요. 뭔가 이 공적인 영역에서 이상적인 인간은요. 탈성적 전문가 개인이에요. 여성 남성을 좀 초월했다 그런 예, 의미인가요? 바로 이해해 주시네요. 아. 예, 여기 탈성이라는 얘기 말 그대로 여자일 필요 이제 제한 없다는 거죠. 여자 남자 제한 없고 성별 벗어버리고 전문성만 인정받으면 되고 개인으로 승부하죠. 이 전통 사회 어느 가문에 뭐 이런 거 없잖아요. 개인이 잘하면 개인으로 인정받고 전문성으로 인정받는 여자 남자 상관없는. 그러니까 지금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요즘에는 맞벌이도 많아졌다는 말씀을 하신 것처럼 점점 이 사회는요 기획 자체가 계속해서 전문성을 가진 개인이면 공적 영역에서 인정받는 그런 사회가 지금 되어 있고 그게 여자들에게도 점점 오픈이 되는 중인 거죠. 기회는 좀 많아진 거네요. 그렇죠. 기회도 많아지고 이 문화라는 게 그래요. 한 번에 전통 사회 끝, 이제부터 현대 사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이렇게 겹치죠.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이제 이런 사회가 왔어도 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많은 어른들이 공부할 기회가 있으면 보통 아들 먼저 시키시고 누나들은 다 돈 벌어서 예, 누나는 이제 돈 따라하지 벌어서 이제 아들 대학 가는 네, 보태게 해라 이렇게 하셨던 게 이제 심지어 60년대, 70년대까지도 그렇죠. 이제 그런 네. 문화가 아직까지 남아 있었지만
그거는 이제 이미 운동력을 잃었으니까 점점 희미해지고 요즘에는 뭐 딸이라고 딸들이 얼마나 어림없죠. 대단한데요. 네. 네. 요즘에는 그러더라고요. 아 제가 사실 이 방송 나올 때 남편하고 아들한테 약속을 받았어요. 어떤 약속이요? 우리 얘기하지 마. 저도 애들이 볼까봐 지금 약간 사실 좀 고민돼요. 아니 이게 왜냐면 엄마 댁이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보 아들아 아주 약속을 못 조금만 아주 조금만 할게. 근데 저희 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바로 하네요. 예. 그래서 무슨 얘기하다가 엄마 걔는 이길 수 없어요. 걔는 여자예요. 우리 때는 반대였어요. 맞죠. 남자라서 이길 수 없었는데. 그러니까 그죠? 그런 식의 말을 할 정도로 물론 이제 그 말도 이제 요즘에 워낙 한 아이가 많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또 여자애들이 좀 더 조숙하죠. 네. 네. 그런 것 예,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어릴수록 좀 더 두각을 나타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긴 하지만 또 그런 말이 농담 삼아 툭 나오고 또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을 정도로 이제는 양성평등적인 세상이 됐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뭐 여성 남성 이런 거 필요 없이 공적인 영역에서 경쟁력 있는 전문가 개인이 너무 많아진 거죠. 근데 여전히 저희들의 삶은 공간이 분할되어 있는 거예요. 칸막이. 자, 이렇게 여기 딱 여기로 넘어오면서 되게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기대가 달라서 그래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탈성적 전문가 개인은 여자지만 여성성으로 승부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맞아요. 예? 아 갑자기 이렇게 여쭤보고 싶네요. 네. 어떤 아내가 사랑스러운 아내의 특성일까요? 저희 다 배울게요. 잘 들어야 되겠네요. 두근두근. 네, 일단 제 와이프는 일단 뭐 외모가 아름답고 사랑스럽고요. 네. 살아남아야 되니까. 사랑해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연애는 횟수로 6년, 결혼은 이제 11년 됐는데요. 근데 이 결혼하면서 좀 많이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아 인성이요? 약간 힘든 부분들이 있었는데, 근데 와이프가 가장 예뻐 보이고 아름다워 보일 때는, 그러니까 남편에 대한 그 존중, 존중을 보여줄 때가 가장 너무 제가 내가 이 물을 여자의 얻게 되는. 이 여자의 내가 하게 되네요. 신랑이구나, 남편이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어떤 부탁을 하더라도 이것 좀 해줘 이것보다는 부드럽게. 내가 지금 이거를 하고 있는데 이것 좀 당신 좀 해주면 안 될까? 그러면 정말 열심히 해요. 네. 이 땅에 계시는 우리 와이프분들 정말 꼭 알아주셔야 됩니다. 신랑한테 얘기할 때는 절대 이거 해! 뭐 빨래 좀 개! 이런 거 절대 안 돼요. 그냥. 자기 내가 설거지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빨래를 개주면 우리가 이거 빨리 끝내고 우리가 좀 더 많이 쉴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것들. 현명하시다. 네, 그러면은 정말 열심히 개요. 그런데 만약에 여보 설거지 좀 해주면 안 돼? 이랬는데 설거지를 해놨는데 너무 못 해놓은 거예요. 마음에 안 들어. 또 짜증이 여기서 그러면서 다른 분이 또 오셔. 또 다른 분이 와서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되면 존대는 쓰지만 악순환이에요. 그리고 여기 우리 선배들이 얘기하건데 남편이 뭔가 해주면 무조건 칭찬해줘야 돼요. 그럼요. 네, 그럼요. 네. 미안해 여보. 오늘 우리가 엄마 댁이기 때문에 아내 댁이는 아니고. 네. 예. 근데 사실 이제 그런 이렇게 아내로서의 여성은 즉 이 사적 공간에 있는 그리고 엄마도 마찬가지지만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여성은 사실 부드럽고 그쵸 나긋나긋하고 네. 목소리 톤도 그렇고 네. 어떻게 보면은 지켜주고 싶을 만큼 연약하고 그렇죠. 또 기왕이면 이렇게 막 장군형보다는 그쵸? 네. 좀 이렇게 감수성도 예민하고 꽃 같은 거 보면서 이렇게 행복해하고. 행복해하고 이제 이런 여자잖아요. 근데 정말 여자, 천상 여자. 근데 이런 여성성이요 탈성적 전문가 개인으로서는 사실 별로 경쟁력 있는 성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넘어갈 때는요, 아까 힘들다고 그랬죠. 넘어가는 순간 저희는 전사가 돼야 되거든요. 저 하다가 예를 들어서 어떻게 까먹었어요, 막 이러고 울면 전혀 사랑스럽지 않으실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아니 뭐야? 교수가? 막 이렇게 생각하실 거잖아요, 남자가. 근데 남편 앞에서는 괜찮을 수 있지만, 그게 저희 아들내미가 늘 하는 소리가, 제가 이제 이쪽에 오래 있다 보니까 이런 얘기, 엄마, 제가 오늘 제 아들을 너무 많이 미안하다. 엄마는 믿음직스럽지만 사랑스럽진 않아.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까지 사랑을 줘.
브라보. 예, 라고 했으나 옆에서 바로 남편이 또 그러더라고요. 여보, 당신은 이 외장은 여성스러운데 내장은 남자야. 이렇게 얘기를 해. 그래서 근데 제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이 동네에서 너무 오래 살다 보니까 요즘에요. 근데 제가 초반에 한 7, 8년 여기서만 살았어요. 완전 전업으로. 네. 예, 이제 그랬기 때문에 사실은 그때는 또 나긋나긋한 네. 부분을 이제 지킬 수 있는 부분도 있었는데 이쪽으로 오게 되면서 이제 성격이 그렇게 돼버리더라고요. 근데 저희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하물며 그런데 여기서 경쟁력 있게 쭉 달렸던 여자들, 특히 요즘 20대, 30대 초반 이런 여성들의 경우에는요, 이 구조를 사회학적으로 분석은 못하더라도 경험적으로 아는 거죠. 예를 들어서 유주 씨가 정말 잘 나갔는데 스포츠 여신 아나운서계의 여신이었는데 제가 배가 저렇게 나오고 아, 미안해요. 아니에요. 예. 현실인 것 예, 같아요. 예. 네. 집에 결혼하고 아기 엄마가 되더니 저렇게 되네. 예를 들어서 이것도 간접 경험인 거잖아요. 맞아요. 그 사실 문제는요. 요즘에 우리나라가 저출산 OECD 국가 중에 1위인 거 아시죠? 그렇죠. 맞아요. 예, 예. 그래서 정말 진짜 무서운 얘기를 하신 어떤 분은 대한민국은 지금 그 저희가 출산율이 1.19에서 1.21 정도를 왔다 갔다 하는데요. 외부적으로 다른 거 하나도 안 바뀌고 요 출산율로 쭉 지속이 됐을 경우에 우리나라는 언제 없어질까요? 제 말은 인구가 그러니까 제로. 그러니까 인구 요 출산율을 그대로 유지하면 대한민국에 사람이 하나도 안 남게 되는 때는 2300년쯤 되면은 우리는 사람이 없어진대요. 순식간이네요. 이거. 예. 300년 정도 뒤에는. 그러니까 저희가 뭔가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하죠? 예. 돈을 더나요? 3명 났어요? 지금 생각났어요. 제가 뭔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는 동생 네. 너무나 너무 막 잘하셨어요. 뿌듯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저만 너무 잘하고 계세요. 저만 잘한 거네요. 선생님이 되는 거죠. 여기는 다 유지하고 계시는 네, 거죠. 제가 둘이니까. 제가 깎아먹어. 저도 사실 둘째를 아기를 가졌었는데 네. 지금 여기 보면 다 스트레스를 그러게요. 많이 아, 가졌었잖아요. 어떡해. 그러니까 왜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학 생활을 하다가 이제 아기를 가졌었기 때문에 논문을 써보겠다고. 이제 그 마음에 둘째 가지고도 열심히 논문 쓰고 이제 아기 전업으로 육아하고 하다 보니까 몸에 무리가 가서 이제 아기를 안타깝게 잃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슬픔이. 예, 그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자들이 이기적이어서 저출산이 되는 게 아니라 이런 구조를 계속 유지를 하다가는요. 진짜 말 그대로 300년 뒤에는 우리나라가 없어질 수도 있는 지금 상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면에서 사실 이게 교회의 문제만도 아니고 한 개인의 문제만도 아니고 사실은 나라 전체적으로요. 사실은 저희가 육아, 엄마됨 혹은 아빠됨, 돌봄 노동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가 어느 누구보다도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될 때인 것 같아요. 네. 예, 그리고 뭐 가장 이상적으로는 요거를 어떤 방식으로 칸막이를 지우거나 아니면은 뭐 중간에 약간 그런 거 있죠. 중간에 이렇게 애기 맡기고 문 하나 만들까요? 문을 만들어 볼까요? 저희가 희망을 가지고 네. 그래서 자동문. 자동문으로 볼까요? 기다려. 적어도 요쯤에다 이렇게 애기 여기서 애기 잠깐 맡기고 사실 그렇잖아요. 저희가 기계가 아닌데 왜 양쪽에서 하나만 택해야 되냐고요. 특히 여자들 경우는 택해야 되거든요. 풀타임으로 일만 하든지 풀타임으로 전업주부만 하든지 지금 상황이 그렇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하지 말고 뭔가 어느 정도 관계 노동도 하다가 예, 여기다 애기 맡기고 뛰어갔다가 그쵸? 또 일하다가 애기 데리고 안전하게 올 수 있는 사실 이런 공간이 저에겐 필요한데 그래서 저는 말씀대로 저희가 엄마로서도 이제 힐링을 얻고 또 한 핵가족으로서도 저희 사이에서 아이들한테 상처를 주지 않는 힐링 마음이 되지만 더 나아가서 교회나 사회까지 더불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사회 안에서 좀 힐링이 되는 그런 방법까지를 강구하는 이제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저희로부터 시작하지만 점점 시야를 넓혀가면서 강의가 진행이 되는 동안에 이제 앞으로 아주 구조적인 문제나 사회적인 해결책까지 그리고 교회가 특별히 할 수 있는 역할 각자의 가정이 또 할 수 있는 역할까지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예, 그러니까 저희들 사명이 개인만이 아니라 핵가족만이 아니라
교회만이 아니라 사회만이 아니라 국가죠. 네. 범 국가죠. 그러군요. 예, 소명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이제 크리스찬 방송이니까 성경 안에서 이 막대한 소명을 다시 한번 좀 다져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우리 유주 씨한테 성경 본문을 한번 좀 낭독을 부탁드려 볼게요. 네. 창세기 1장 22절하고요. 그 다음에 27절, 8절 이어서 한번 읽어봐 주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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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여기에 보면 제가 이렇게 선생 역할을 하다 보니까 자꾸 질문을 하게 되는데 네. 얼마나 집중해서 들으셨나 한번 질문을 해보겠어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다른 생명체하고 인간이 공통으로 받은 명령이 하나 있습니다. 같이 받았어요. 인간만 받은 게 아니고요. 네. 모든 생명이 벌써 답을 알고 있는 눈치신데 우리 대답을 해보실까요? 뭐죠? 열심히 생육하고 번성. 잘 하셨던 거라서 저렇게 자신감이 있으신가요? 예.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쵸? 생육, 번성. 이거는요, 인간만 받은 게 아니라 모든 생명체가 다 받았어요. 그쵸? 그래서 이 땅이 진짜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대를 이어가면서 생명체들을 번성하면서 가득 차게 그렇게 만드는 것이 너희들의 첫 번째 사명이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요 창조 명령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그렇게 이제 외우기 쉽게 그렇게 저희가 지음 받은 목적의 1차적 목적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다. 두 번째 명령은요. 다른 생명체는 안 받았고요. 인간만 받았어요. 이거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두 번째는 뭐였죠? 다스리라. 빙고. 많이 했어요. 제가 읽었거든요. 근데 사실 읽다 보면요. 내용은 생각 못하고 읽을 수가 그러게요. 있는데 제대로 묵상을 하시면서 읽었군요. 근데 이 다스리라는 말이요. 틀린 번역은 아닌데 문화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왠지 다스리라고 그러면 약간 아까 왜 안 돼! 뭐 권위적인. 이렇게 네, 얘기하셨다고 네, 하시면 네. 얼른 권위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드시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는요. 이제 라다라는 말을 썼는데요. 이 말이요. 앞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그 다스림 같이 다른 생명체들을 다스릴 존재로 인간을 특별히 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청지기적인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다른 생명체는 못 가진 능력을 인간들한테만 주신 거죠. 근데 그걸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제 말로 설명이 되잖아요. 근데 그 얘기는 결국 저 같으면 아마 이걸 의역하라고 얘기를 한다면 저 같으면 돌보다, 살리다 이런 동사로 쓸 것 같아요. 그러게요. 약간 느낌이 문화적으로, 다르네요. 문화적으로. 왜냐하면 이제 잘못 해석하면 진짜 왜냐면 실제로 그렇게 해석해서 이 자연을 막 남용했던 사례들도 있잖아요. 맞아요. 네. 정복하라 다스리라 그래서. 예. 네. 근데 그래서 사실은 어떤 면에서 더 뜻에 가까운 하나님께 저에게 주셨던 두 번째 명령을 저는 그걸 구원 명령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살려내라. 네. 사실 인간하기만큼 혼자 독립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생명체들 그러니까요. 강아지 없죠. 막 이런 거 봐요. 금세. 낳자마자 일어나서 막 다니는데 예. 그리고 망아지 이런 애들은 막 엄마 쳐다도 안 보고 뛰어다니고. 부러울 때 있어요. 예, 맞아요. 저희는 정말 얼마나 안고 다녀야 돼요. 껌딱지. 이제 아마 유주 씨 조금 있으면 느낄걸요. 왜냐하면 이제 애기 안 왔는데 첫째가 안 떨어져가지고 네. 자기도 안아달라고 울고. 이제 막 이제 샘내고 이러기 시작하면 둘 다 안을 수도 없고. 행복해라. 가면 저 열쇠 입에 문 적도 있어요. 애기 하나 키우는데도. 예, 그래서 정말 그렇게 이제 안고 조금 걸으면 좀 나아지려나 싶으면 또 아니고 학교 들어가고. 심지어 요즘에는 거의 엄마 되기가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직장 가면 좀 나으려나
아까 마음고생 하신다 그랬지만 결혼하면 이제 완전히 괜찮으려나. 그러다 손주 데리고 와서 이럴까봐 지금 네, 맞아, 고민이에요. 맞아. 엄마 얘 좀 봐줘. 정말 엄마 되기가 끝나지 않는 이런 과제가 되어있는 이런 상황인데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저희가 물론 때로는 정말 나도 킬링하고 아이들한테까지도 그런 마음이 들면서도 그래도 끝까지 모성 실천을 열심히 하는 그런 엄마들이잖아요. 이 땅의 엄마들이. 그렇다고 정말 어느 누구보다도 사실은 바로 이 구원 명령, 정말 연약한 생명을 살려내라 하는 명령을 가장 열심히 실천하고 있는 게 사실은 엄마들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사실 저는 요즘 너무 슬픈 게 다 그런 말 쓰는 거 아니지만 혹시 그 말 들어보셨어요? 마음충? 알아요. 모르시나 봐요, 아빠. 맘충 모르세요? 몰라요. 오, 새로 문화 체험 저희 충격적이었어요. 그런 말이 막 인터넷에 등장을 했을 때 네. 저는 사회학자이기 때문에 왜 등장했는지는 알아요. 왜냐하면 일본 같은 경우는 15년, 20년 전에 먼저 등장했어요. 그때는요 마음이 안 붙고 기생처라는 말이 등장했어요. 정말요? 네, 여기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내인데 네. 돈을 안 버는 아내.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 힘들어진 거예요. 이제 아빠 혼자서 노동해서는 도저히 벌 수 없, 그러니까 이 핵가족이 유지 안 될 만큼의 경쟁 사회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응시 자체가 집에서 왜냐하면 여기서 저희 얼마나 죽겠어요. 근데 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산 노동을 안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기생해서 살아가는 그런 식의 응시가 이제 소위 말해서 이걸 이제 사회학적으로 late modern 즉 후기 근대 사회에서는 이제 이런 응시를 하게 되는 거죠. 왜냐면 모두가 달리니까 여기서는. 그래서 경쟁적으로 달리니까 기생처라는 말이 나왔는데 일본에서는 우리는 아내보다는 이제 엄마 쪽에다가 키워드를 두면서 맘충이란 말이 나오게 된 거죠. 이거 나오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요. 한 2년? 요 내외거든요. 이제는 엄마들은 2중, 3중으로 힘들어요. 여기 갇혀가지고 진짜 아주 최일선에서 한 번도 안 해본 육아노동을 24시간 하면서도 힘들어 죽겠는데 요까지 뭐. 바깥에 요까지 지금 울겠어. 먹어야 돼. 요까지 먹어야 돼. 왜냐하면 눈치 보여요. 예, 진짜. 솔직히 아기 잠깐 맡겨놓고 이런 거 커피 한 잔 마시는 거 맞아요. 너무 행복하거든요. 이 시간이 유일하게 쉬는 시간이거든요. 예, 우리 물 마셔야죠. 그래서 행복해. 아기들 뭐 오전반 잠깐 어디 보내놓고 엄마들끼리 왜냐 엄마들은요 섬처럼 고립돼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기서 살 때는 누구나 만날 수 있지만 아기랑 있을 땐 누굴 못 만나요. 사회적으로 활동을 못 해요.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카페에 둘러앉아서 그 2시간 정도 같이 커피 마시면서 막 얘기하는 거 그게 유일한 낙인데 이제 워낙 여기 이해는 또 가요. 워낙 달리고 워낙 힘든 사람들이 볼 때 어떤 거예요? 노닥거리는 아이고 마음 정말 팔자 좋다. 팔자 팔자 좋다. 애 좋구나 막 이렇게 보내놓고. 되는 거죠. 맞아. 예, 돈은 남편이 벌어다 주겠다. 애는 어디다 맡겨놓고서는 자기들끼리 저렇게 비싼 커피 마시고 놀고 있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런 단어를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전 정말 너무 가슴 아픈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앞으로 이 사회의 구원은요, 그리고 이 나라의 구원은 여러분이 맘충이라고 부르는 엄마들이 큰 세력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큰 주체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돌봄 노동을 했거든요. 이거 살리는 일이요, 돌보는 일이요, 이 라다 이거를 가장 많이 했고 능력을 가진 게 사실은 이 땅의 엄마들이에요. 요즘에 여기서 달렸던 사람들은요, 그게 뭔지 몰라요. 돌봄? 그게 뭐야? 저희 나이가 되었더라도 계속 여기서 달리신 분들은요, 희생, 돌봄, 어린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줌, 연약한 생명을 살려냄, 이게 구체적으로 와닿지 않으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칸막이가 없어지는 그 미래의 사회를 만들어 갈 때 그 기획의 중심 축은 저 이 땅의 엄마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 프로그램은 크리스찬 엄마들만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엄마들이 사실은 같이 고민하고 또 배우면서 저희들이 이제는 어떤 면에서는 이 사회의 구원자로 나서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그런 생각을 경험들이 나중에 사회에 있어는 뭔가 쓰임을 받을 수 있다. 그렇죠. 저는 바로 그 라다, 그 다스림. 그러니까 다스림이 위가 아니라요. 그 살림, 그 보살핌. 그게 저는 이 공적 영역에 이제 말하자면 글쎄요.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뭐 칸막이는 없애야 되겠지만 이런 방식으로
들어올 수 필요하죠. 있는 구조를 저희가 상상하고 만들어가는 그런 역할이 필요하고 이 과정 중에 저희들의 재능이 귀하게 쓰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엄마들은 예전에는 한때 나름 재능과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저희들만의 탤런트가 있잖아요. 예, 그거 하나님이 인간에게는 오직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잖아요. 예. 뭔가를 만들어내고 지어내고 나를 표현할 때 행복하고 그러니까 그것들이 제 생각에는 이 돌봄의 능력과 함께 더불어 시너지를 내면서 이 사회를 정말 구원하는 구원 명령을 지키는 이제 그런 힘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소망을 가져서 그렇게 되면 힐링맘이 되겠죠? 네. 맞죠. 예, 그래서 해피엔딩이 기대돼요. 해피엔딩이 기대를. 예, 그래서 저희가 아마 초반에는 아마 킬링 쪽에 더 방점을 찍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 힘드니까 네. 그 부분을 공감하면서 네. 그렇지만 힐링으로 나아가는 이제 그런 강의를 꾸려보겠습니다. 네. 예, 자 오늘 얘기 나눠주신 백소영 교수님 그리고 또 패널로 참여해주신 분들 정말 다들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음 주 다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참 많이 공감하면서 보셨을 것 같은데요. 다음 주 이 시간 기대해 주세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이렇게 애기들을 키우니까 바로 공감돼요. 다음 주에 막 울 것 같아요. 얘기 그래, 듣다가 그러니까요. 오늘 또 막 오프닝 하는데 아까 얘기하시는데 갑자기 울컥울컥해가지고. 울컥했어요. 보셨어요? 예. 아니 진짜 다 울컥울컥해요. 네. 저희들은. 그렇죠. 근데 네. 이게 막 공감이 막 되면서 네. 이편 얘기하는데 갑자기 막 눈물이 날라고. 아빠도 눈물이 그러게요. 나신 거예요? 공감 능력이 뛰어나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돌봄을 직접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맞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엄마래도 그 아기들 딱 맡겨놓고 전혀 아기들을 관여 안 했던 엄마들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남편들 방청객으로 남자도 오래 너무 잔인한 거 아니야? 나 잔인한가? 아니 방송으로 보지 말고 뭐야, 저 와봐. 오늘 집에 가서 남편한테 막 얘기해 주세요. 엄청 얘기하죠.